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화재 시 대처법,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매년 여름 많은 익수자가 발생하는 장소,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수칙,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의 계절입니다. 너무 더워요. 6월이 시작됐습니다. 종희 씨, 우리 속담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재난도 미리 알고 있으면 그만큼 대처가 잘 될 수 있을 텐데요. 6월 달에는 어떤 재난이 자주 발생할 것 같으세요? 6월 달은 제가 요즘 친구들하고 SNS로 서로 안부를 묻다 보면요. 덥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덥죠.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남부지방에는 벌써 폭염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되었고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스마트하십니다. 이 국민안전처에서 SNS의 빅데이터와 최근 10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해 보니까요. 6월 달에는 가뭄과 폭염, 그리고 요즘 자전거 많이 타시잖아요. 자전거 사고, 순환사고, 농기계 사고 등 이 8가지 유형의 재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듣고 보니 평소에 조금만 관심 기울이고 주의를 한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도 꼭 염두에 두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6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점심 식사 나오기 전에 빨리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 10분경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의왕소방서 소방관들에 의해 차량 화재는 10여 분 만에 진화되었는데요. 차량에 불길이 오르기 전에 운전자는 대피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의왕소방서 이용관 소방령님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소방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요. 차량이 완전히 불길에 뒤덮였더라고요. 출동했을 당시에 2차 사고 우려는 없었습니까? 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화염이 치솟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운전원과 동행인 한 분이 대피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주변에 건물이나 산림이 좀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서 연소 확대 우려는 없었습니다. 단지 풍행에 난 차량이 많아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오신 경찰관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2차 사고 우려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사고 발생 시간이 퇴근 시간이었는데요. 화재 진압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네, 출동할 때 차량이 일부 구간에서 많이 좀 막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신속히 출발을 하고 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래도 우리가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과속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도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 발생했던 자동차 화재의 원인은 지금 밝혀진 상태인가요? 예. 차량 화재 원인은 운전원의 임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에 있으며 차량이 전소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화재 조사 전문위원과 그 다음날 합동 감식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화재 발생 시 대처법. 그러면 제가 뜯어드릴게요.
네, 또 발성입니다. 네. 네. 우선은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는데요. 나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두고 화재 초기에 소화기로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차량에 소화기가 없거든요.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이게? 보통 2만 원 안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비싸지 않으니까요. 차량에 꼭 소화기를 비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비치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119에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네, 이제 본인이 일단 초기에 진화를 하시고 119에 도움을 요청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냉각수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냉각수는 자동차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차 계기판에 보면 그 수온 경고등이 있잖아요. 냉각수 경고등. 네, 맞아요. 그 경고등이 켜지면 냉각수 상태를 바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뜯어주시죠. 네. 세 번째는요, 차량 내부에 라이터나 부탄가스 등의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실내는 실외에 비해서 2~3배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라이터나 밀봉된 음료수 등을 방치한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요즘은 트렁크에 세차용품을 싣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세차용품도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내릴 때 문제가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종혜 씨,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부산의 해운대, 송정,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장 이번 주말에 놀러 가고 싶어집니다. 네, 저희 집이 부산 송정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부산 사나이였네요. 이맘때면 항상 개장을 하고 그러죠. 네.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다로 떠나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부산에서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해수욕장으로 떠나시기 전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안전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5년 여름 포항의 영일만 해수욕장 영상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면서 해변 밖으로 표류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신속히 출동한 해경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다른 영상도 조금 더 보실까요? 이곳은 여수의 방죽포 해수욕장인데요. 물놀이 중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사람을 해경이 약 7분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극적으로 구조하였습니다. 네, 물놀이 사고도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본격적인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조수경 경감님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경 경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해수욕장 저희 개장해서 좀 많이 바빠요. 네, 어제 부산에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다를 찾으실 텐데요. 해수욕장에는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 2016년도 7월 달에 여기 해수욕장에서 한 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후에 야간에 수영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부산은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안류 사고 지역이어서 이것은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수상레저 기구에 의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해수욕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아까 영상에 보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까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안류 사고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안류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안류는 바다 쪽에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유속이 빠르고 폭이 좁은 해류가 이안류입니다. 이것은 초속 2~3m로 흐름이 빨라서 웬만큼 수영에 익숙한 사람도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으므로 이안류에 당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됩니다. 또 절대 이안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수영을 하지 말고 해안선으로 평행하게 빠져나와야 안전합니다. 또 물살이 약해지는 지점에서 45도 방향 대각선으로
헤엄을 쳐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올 여름이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전일 과음을 하셨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해수욕을 해주시고요. 또한 지정된 해수욕장이나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한 다음 해수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상이 불량할 때는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안전관리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올 여름 해수욕장 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네, 경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 해수욕장에서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 또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해수욕장에 들어서면 들뜬 마음에 바다로 그냥 뛰어드시는 분들이 종종 네, 계시거든요. 무모하죠. 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름이라도 바닷물은 차가울 수 있으니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또 준비 운동을 해야지 이 몸의 경련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수영은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동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아직 음식물의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영을 하면 근육 경련 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주하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네. 음주 후에는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절대로 수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술 먹고 신나서 바다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은 본인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서 이렇게 멀리 깊은 데까지 나간다거나 네. 아니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구하려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항상 구명조끼를 꼭 네. 착용하시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시고 주변에 이런 물건을 활용해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네, 일단 자기 안전이 확보된 후에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지 같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올 여름에는 해수욕장에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식사하실 시간이죠.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촬영하신 사건 사고 영상이나 긴급구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 TV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배고파서 목이 메으시는 거죠? 네,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이 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급구조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